다음은 39번부터 40번까지 문제인데요. 39번과 40번 문제는 아래 보시면 빈칸에 가장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우리 처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잘 살펴서 어떤 것이 꼭 필요한 표현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3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식물에는 낮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생체 시계가 있다. 이 생체 시계를 통해 식물들은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인식하여 그에 적합한 반응을 하게 된다. 예컨대 예를 들면 계절별로 다른 꽃이 피는 현상은 바로 이 생체 시계의 반응에 의한 것인데, 이는 달리 생각해보면 낮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을 활용하여 원예 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예 사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면 어때야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관리하는 그 식물들이 굉장히 다양해야겠죠. 여기에서도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네요. 다시 앞으로 가서 계절별로 다른 꽃이 피는 현상은 생체 시계의 반응에 의한 것인데, 이는 달리 생각해보면 낮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낮의 길이를 조절하지 않은 탓에 식물의 반응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번, 조절할 수 있다면 식물의 다양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계절별로 다른 꽃이 피는 현상, 계절별로 어떤 다양한 식물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식물의 다양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고요. 3번, 인식하거나 하지 않거나 식물의 반응이 동일할 수 없음을, 이것은 식물의 반응이 다양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긴 하지만 낮의 길이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낮의 길이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반응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답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4번, 낮의 길이를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계절이 변하는 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시 여기에 알맞은 표현은 아니죠. 인식을 해야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39번 정답 2번 확인됐죠? 4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 볼까요? 역시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페르소나는 본래 고대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역할에 따라 썼던 가면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오늘날은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한 개인은 소속된 집단에 따라 직장인, 학생, 고객 등 다양한 모습의 페르소나를 지니고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결국은 이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이런 페르소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학생이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뒤의 내용은, 하지만 연극에서의 가면이 배우의 본 모습이 아니듯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도 그것이 개인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에서 어떤 설명을 해줘야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보면 연극에서의 가면이 배우에게 부여된 하나의 역할이 지나지 않듯이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도 하나의 역할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볼게요. 1번, 개인의 본 모습과 역할이 별반 다르지 않은 만큼. 결국은 개인의 본 모습과 역할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2번, 사회로부터 부여된 하나의 역할이 지나지 않을 뿐. 어떠세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은, 그죠? 사회로부터 부여된 하나의 역할이 지나지 않을 뿐,
그것이 개인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어떠세요? 여기에 적절한 표현 2번 찾았어요. 3번과 4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사회로부터의 인정이 지속되게끔 역할을 고정함으로. 네, 역할이 고정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죠? 4번, 개인의 본 모습일 뿐더러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니. 역시 4번도 1번과 비슷하게 개인의 본 모습이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역시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어요. 정답 2번. 네,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41번 문제는 보통 한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된 표현은 순서대로 모두 사용해서 제시된 주제에 맞는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제시된 주제는 역사소설의 가치이고 제시된 표현은 이야기 속 장치, 역사를 재구성하다, 현 시대의 문제를 보다, 이끌어주다 이렇게 4가지 표현입니다. 문장을 만들기에 앞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잠깐 살펴볼게요. 역사소설의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소설의 가치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바로 역사소설의 가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유형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야기 속 장치와 역사를 재구성하다 이 2개를 먼저 연결해 볼 텐데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자, 역사를 재구성하려면 이야기 속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 속 장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여 역사를 재구성할까요? 자, 이야기 속 장치를 활용하여, 이용하여, 이야기 속 장치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뒷부분의 2개를 먼저 연결해 볼게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다 이끌어주다. 현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줘요? 이끌어주는데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이야기 속 장치를 활용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다와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2 문장을 연결해 볼까요?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속 장치를 활용하여 역사를 재구성해서 재구성함으로써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가. 이야기 속 장치를 활용하여 역사를 재구성하여 조금 더 문법을 고급 문법으로 바꿔보면 재구성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정답을 보시면 이야기 속 장치를 활용하여 이야기 속 장치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역사소설의 가치이다. 그래서 보통 4개면 앞에 2개 먼저 연결해 보시고 뒤에 2개 연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결해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조금 더 적절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장을 적절히 구성한 후에도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처음에는 좀 쉬운 표현과 쉬운 문법, 쉬운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배운 고급 단어와 고급 문법 이런 것들로 교체해서 마지막에 가장 적절한 문장을 정답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42번부터 4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42번부터 43번까지의 문제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39번과 40번에서 했던 문제와 유사하지만 이것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적절히 자신의 생각대로 그 맥락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앞부분부터 살펴봐야겠죠? 사람들은 보통 다수가 선택하는 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한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따라가기 마련이죠. 네, 왜 그런가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 자신의 선택이 어떤 손해와 이익을 가져올지 확신할 수 없을수록 다수의 선택을 따라갈 확률이 높은데 이는 모두 함께 이익을 보거나 적어도 어떻게 할 거라는 어떤 기대 때문이다.
기대 때문이다 앞에 올 거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모두 함께 손해를 보거나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할 텐데 여기에서 적어도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그렇죠? 그렇다고 모두 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혼자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혼자만 손해를 보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조금 고급에서 배운 동사를 활용하자면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모두 사실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 적절한 표현까지 사용한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것이 적합한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혹시 그 혼자만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제 뒤에 내용까지 봐도 좋습니다. 만약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여럿이 함께 겪는다면 심리적 위안을 얻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혼자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뒤에 맥락까지 살펴봐서도 네,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도 역시 네, 맥락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건 처음부터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피아노 의자는 연주자가 앉기 위해서는 물론 연주자의 곡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피아노 의자가 왜 연주자의 곡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할까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는 얼마나 높은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때문이다. 이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곡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한지. 자, 뒤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인체공학적으로 높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면 손가락에 힘이 실려 곡이 격정적인 분위기가 된대요. 높은 의자에 앉아서 하면 격정적인 분위기가 되고 반대로 낮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면 같은 곡을 연주해도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에 보면 피아노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곡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힌트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은 이는 얼마나 높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죠? 좌우된다고 했으니까 달라진다는 얘기를 쓰면 되겠죠. 이는 얼마나 높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얼마나 높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뭐뭐느냐에 따라 달라지다, 주로 달라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뀌다라는 표현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음은 44번 문제입니다. 44번 문제는 긴 장문을 하는 문제로 30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비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길게 써야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먼저 볼게요. 대중매체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는 주장과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 제시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1번, 2번, 3번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써야 하는 글의 주제는 개인정보 공개와 시청자의 알 권리라는 제목으로 네, 써야 하는 글인데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글은 자신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논설문은 어떻게 쓰는지 먼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주제에 대한 사회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제목에서 주어진 문장을 직접 사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기술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입장을 분명히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를 기술하면 되고요. 네 번째는 자신이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 부분을 정리하면 돼요. 다섯 번째는 글을 모두 쓴 후에 어휘와 문법을 좀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골라서 여러분이 보완 교체하시면 더 좋은 글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논설문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야 되죠?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문제에서 본 문장을 좀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최근 대중매체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 개인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글로 조금 더 여러분이 살을 붙이시고요. 본론으로 가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두 개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정하셔서 입장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입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보통 이런 것을 쓰실 때는 다고 생각한다, 다고 본다 이렇게 간접화법을 사용하셔서 표현해 주시고요.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매체가 취해야 할 올바른 보도 자세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번, 2번, 3번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글을 검토해서 어휘와 문법을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꼭 교체, 보완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26개 토픽 쓰기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번부터 4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42번부터 43번까지의 문제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39번과 40번에서 했던 문제와 유사하지만 이것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적절히 자신의 생각대로 그 맥락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앞부분부터 살펴보아야겠죠? 사람들은 보통 다수가 선택하는 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동조현상이라고 한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따라가기 마련이죠. 네, 왜 그런가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 자신의 선택이 어떤 손해와 이익을 가져올지 확신할 수 없을수록 다수의 선택을 따라갈 확률이 높은데 이는 모두 함께 이익을 보거나 적어도 어떻게 할 거라는 어떤 기대 때문이다. 기대 때문이다 앞에 올 거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모두 함께 손해를 보거나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할 텐데 여기에서 적어도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그렇죠? 그렇다고 모두 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혼자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혼자만 손해를 보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조금 고급에서 배운 동사를 활용하자면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모두 사실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 적절한 표현까지 사용한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것이 적합한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혹시 그 혼자만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제 뒤에 내용까지 봐도 좋습니다. 만약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여럿이 함께 겪는다면 심리적 위안을 얻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혼자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뒤에 맥락까지 살펴봐서도 네,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도 역시 네, 맥락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건 처음부터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피아노 의자는 연주자가 앉기 위해서는 물론 연주자의 곡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피아노 의자가 왜 연주자의 곡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할까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는 얼마나 높은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때문이다. 이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곡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한지. 자, 뒤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인체공학적으로 높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면 손가락에 힘이 실려 곡이 격정적인 분위기가 된대요. 높은 의자에 앉아서 하면 격정적인 분위기가 되고 반대로 낮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면 같은 곡을 연주해도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에 보면 피아노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곡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힌트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은 이는 얼마나 높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죠? 좌우된다고 했으니까 달라진다는 얘기를 쓰면 되겠죠. 이는 얼마나 높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얼마나 높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뭐뭐느냐에 따라 달라지다, 주로 달라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뀌다라는 표현을 쓰셔도 무방합니다.